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캐나다에서도 올 가을께 인도발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의 테레사 탐 최고보건 책임자는 25일 모델링 발표를 통해 캐나다가 집단 면역 달성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긴 하지만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올 가을 캐나다 전역에 델타 팬데믹이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 변이는 현재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80여 국에서 확산 중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신규 확진자의 66%가 델타 변이에 감염됐습니다. 델타 변이는 기존의 영국 알파형 변이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베타형 변이, 그리고 브라질의 감마형 변이 바이러스보다도 전파력이 1.6배가량 더 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델타 변이보다 더 강한 새 변이인 델타 플러스까지 새롭게 발견되면서 전 세계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테레사 탐 보건관은 델타 변이가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많은 젊은 층 인구가 백신을 접종해 변이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올 가을 캐나다의 지배종이 될 경우 지난 1년 이상 쌓아온 방역댐이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은 물론 의료 붕괴를 포함한 4차 팬데믹까지 찾아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탐 보건관은 델타 변이는 4월 말 이후로 4배 이상 증가했다며 델타 변이가 캐나다 방역 대응의 새로운 위기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 백신 선진국들은 풀어놨던 방역의 고삐를 서둘러 다시 조이는 추세입니다. 세계 최고 백신율을 자랑했던 이스라엘도 델타 변이의 영향으로 27일부터 해제했던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다시 복원키로 했습니다. 캐나다 역시 해외 유입 차단과 국내 확산 방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이 가능한 캐나다 국민의 80%가 개인 방역수칙의 의무가 해제되기 전에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다면 델타 변이 확산에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넬리신 포트무디 코키틀람 하원 의원이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자영업자들을 대변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넬리신 의원은 지난 오타와 의회 연설 중 밴쿠버 다운타운 지역에서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일례로 언급하며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관광업에 의존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밴쿠버 다운타운의 한인 사업가들이 어려움을 토로했다며 기회의 시기인 관광철에 의존하는 소규모 식당과 편의점 업주들은 팬데믹 이후 국제선과 유람선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연방정부의 긴급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인 CEBA는 소상공인에 최대 6만 달러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고 있지만 운영 자금 지출 증명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 때문에 신 의원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되살아날 수 있는 길은 여행과 관광업을 통한 충분한 회복뿐이지만 현 상황을 보면 이러한 사업들은 마지막까지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팬데믹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연설 이후 신 의원은 비슷한 어려움에 처한 더 많은 한인 자영업자들과 의견을 나누어 세부적인 정부 지원을 촉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직접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 의원 측은 앞으로 한인 교민들과 함께 여러 차례의 비대면 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며 간단한 개인정보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이메일로 보내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몬트리올 캐네디언스가 28년 만에 처음으로 스탠리컵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캐네디언스는 24일 몬트리올 벨센터에서 열린 2021 스탠리컵 준결승 6차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투리 레코넨의 골든골로 베가스 골든나이츠를 3대2로 꺾고 결승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시리즈 전적은 4승 2패였습니다. 팀 통산 25번째 우승을 노리는 캐네디언스가 이번 결승에서 스탠리컵을 차지한다면 캐나다 연고팀으로는 1993년 이후 처음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플레이오프 시작 전만 해도 캐네디언스의 결승 진출을 예상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각 팀당 56경기만 치른 이번 시즌에서 캐네디언스는 승점 59점만 얻는 데 그쳐 캐나다 팀들로만 이루어진 노스 디비전에서 4위로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겨우 얻어냈는데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16개 팀 중 캐네디언스보다 낮은 승점을 기록한 팀은 없었습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의 상대는 최대 라이벌이자 우승 후보로 꼽혔던 토론토 메이플립스였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메이플립스가 손쉽게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로 캐네디언스는 1차전을 승리한 이후 내리 3경기를 내어주면서 시리즈 전적 1승 3패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캐네디언스는 5, 6차전 연속으로 극적인 연장승을 거둔 데 이어 7차전까지 가져가면서 이번 플레이오프 최고의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서도 위니펙 제츠를 4연승으로 요리하며 7년 만에 처음으로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3라운드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 골든 나이츠를 맞이해 기가 눌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이번 시리즈에서 거둔 4승 중 3승이 한 점 차 승부였을 정도로 저력을 발휘한 끝에 결승에 오르게 됐습니다. 캐네디언스는 결승에서 템파베리 라이트닝과 뉴욕 아일랜더스 시리즈의 승자와 맞붙게 되며 오는 28일에 1차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캐네디언스의 승리 이후 몬트리올 벨센터 밖에서는 팀 승리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일부 극성 팬들이 난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몬트리올 경찰은 순찰차를 뒤집는 등 난폭한 행동을 한 1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C 페리가 차량 없이 페리에 탑승하는 도보 승객들을 위해 온라인 예약 제도를 시행합니다. 앞으로 밴쿠버 아일랜드와 로어 메일랜드의 주요 세 노선을 오가고자 하는 승객들은 차량 없이도 온라인 예약을 통해 페리 승선이 가능합니다. 예약이 가능한 노선은 투아센 스와츠베이, 투아센 듀크 포인트, 후슈베이, 디파처 베이입니다. 미리 사전 예약을 마친 승객들은 셀프 서비스 키오스크나 각 터미널의 도보 승객 출발 구역에서 발권 담당자를 통해 예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보 이용객의 추가 요금은 붙지 않으며 고령자와 학생들은 온라인 사전 예약 시 요금 할인도 가능합니다. 단 할인된 요금대로 탑승하기 위해서는 매표원에게 필수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BC 페리는 도보 승객의 사전 예약 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예약하지 못한 승객들은 여전히 터미널 현장에서 티켓 구매가 가능합니다.